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저의 포스터를 가지고 시장을 복귀해 봤다면 이번에는 숫자적으로 좀 복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Fear and Greed Index입니다. 공포 지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 한 달 전 이때가 이제 지금 1월 20일이니까 12월 20일쯤 크리스마스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가 왜 안 오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쯤 보시면은, 테이퍼링을 6개월 하느냐, 3개월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불확실성하고 9월, 10월 달부터 이제 누적돼서 이제 좀 손실 보던 게 계속 있었죠. 그런 분위기를 연결해서 보시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뭐 한 번 하느냐, 네 번 하느냐, 7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0.25씩 올리느냐, 0.5씩 올리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가 심해진다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이 정도 30 정도까지 공포 지수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5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포지수가 오늘 공포지수가 51이죠. 이제 참고로 이 정보는 다 CNN 비즈니스에 있는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일주일 전으로 이제 공포지수는 회귀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요 61이라는 그리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때 이제 바이 더 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일주일 전으로 50대로 감으로 해서 이제 좀 중립에 와 있긴 하지만 내려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 더 딥에서 이제는 바이 더 딥을 좀 약간 중지하고 오히려 이제 단기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바텀을 좀 더 기다리는 경향이 좀 더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디를 구성하는 인자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려서 이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풋 앤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렇게 풋 옵션이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텀에 가까워지니까 콜 옵션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바텀 라인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풋 앤 콜 옵션 비율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스탁 프라이스 브리드라 그래서 이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되는 그 양이 이제 좀 사자 쪽에 많은지 팔자 쪽에 많은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달치를 보통 보는데요. 두 달치를 봤을 때 이 8.97% 정도 지난 두 달에 비해서는 사자 쪽에 그래도 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올라가면 이 저기 사자 분위기가 많은 거고 내려가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공포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공포지수가 예,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익스트림 그리디니까 그래도 이제 이 영향은 바이 더 딥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다음 지수는 이제 정크 번드 관한 건데 정크 번드와 이제 일반 투자 등급 있죠. 예, 투자 등급과의 이제 이자율 차이를 봤을 때 이자율 차이가 1.8%보다 더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크 번드가 이제 만약에 그 투자 등급하고 이자율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정크 번드를 갖고 있는 그 회사, 발행한 회사의 부도율이 의심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불안할 텐데 그 정도로 시장이 불안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는 이제 금융시장 쪽은 안정화되어 있다. 그리고 돈에 지금 이제 뭐죠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겠죠. 아무래도 저기 풀어놓은 돈을 조금씩 이제 적게 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돈을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자금은 계속 있는 거죠. 현금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점점 진짜로 전체 총량이 줄어드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 쪽에서 이 현금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 현금이 부족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해서 정부반들을 발행하는 회사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페드가 다시 지난 그 팬데믹 때 2020년 3월 달처럼 그렇게 식으로 다시 이제 구제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페드가 자체적으로 나서는 것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빌드 백 베러라든지 이런 민주당이 지금 올해 말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를 치르려 그러면 이번 3월 달쯤에는 이제 정책을 다 이제 입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우리가 뭐 했는지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빌드 백 베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돈은 페드에서 다시 금리 인상으로 좀 해소하긴 하겠지만 그쪽 기업들한테는 이제 돈이 그쪽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쪽에서는 좀 숨통을 틀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가 교차하는 게 3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내려서 보시면요. 다음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빅스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는 지금 이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르는 게 한 몇 가지가 25까지 정도 가 있는데 이게 한 30 좀 넘어가면은 그때 이제 또 바이 더 딥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선수들은 큰 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인해서 대량 매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오면은 시장에서도 아주 큰 흐름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두 개 더 남았군요. 이것을 이제 보시면 52주를 이제 많이 52주 최고가 가는 거와 최저가 가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12월 달에 52주 최저가 가는 게 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정체된 것이죠. 그리고 이 52주 최고가 가는 게 많아질수록 시장은 잘 가는 건데 현재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공포지수 상으로는 좀 박스권 상에 좀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이렇게 10% 코렉션이 오게 되면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박스권이 갈 것 같은데 이제 요게 이제 52주 요 숫자를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재 이제 이 52주 최고가 최저가 비율로 봤을 때는 피어 단계에 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보시면은 52주 최고가보다 최저가가 많으실 거로 생각하고 지금 최저가 친 거를 지금 또 바로 바이 더 딥 하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손이 좀 더 안 나가시는 그런 기간이 올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공포지수 또 있군요. 네, 두 개 더 남았군요. 세이프 헤븐 디맨드는 이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하고 어느 것이 돈이 더 많이 되느냐 수익률이 좋으냐로 봤을 때 현재는 지금 채권 쪽이라는 겁니다. 시장 주식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20일 동안 좀 그런 분위기고 지금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려가니까 공포지수가 이제 익스트림 피어 단계에 가 있다. 여기서는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S&P 500의 125일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그래서 12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이제 깨고 내려가고 있죠. 지금 나스닥도 200일 이동평균선 내려가고 있는데 S&P 500도 이제 이러다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우는 벌써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S&P 500이 이제 내려가면 시장 전체가 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생각하기에는 바텀에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의견으로 더 이제 20%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125일 이동 평균선을 깨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익스트림 피어를 한 것이 지난 보시면은
9월, 10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9월, 10월 달로 회귀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디 이 공포 지수는 현재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스권 안에 이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지금은 내려가는 방향이지만 또 내일이나 모레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최소한 페드의 이제 FOMC가 있는 다음 주까지는 그럴 것 같고 파월 의장의 뭐 믿어본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마다 주시장은 좀 안정화되면서 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문제는 물론 이제 주변 다른 페드 이제 의장들이 또 뭐 호키시한 얘기를 점점 더 세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수가 이제 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운이 감돌면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죠. 이런 단기 악재들이 좀 아직 좀 산적해 있다,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중국이 기준율을 인하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이제 이 중국발로 이제 시장에 좋은 시장이 중국의 돈이 시장에 돈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중국발로 경기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거기에 맞게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